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5호. 발행일 2025년 1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우편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군정. 제49회 정선아리랑제 성황리 마무리. 아리랑의 세계화, 친환경 축제로의 도약. 정선군이 주최하고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주관하여 10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제49회 정선아리랑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정선아리랑제는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 고향 정선? 을 주제로 총 12개 부문 9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축제가 진행된 나흘 동안 총 11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정선과 정선아리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 정선아리랑제는 남면 7연사의 준공식과 아리랑제의 서막을 알리는 7연제례를 시작으로 개막식에는 정선군민과 전문예술단체 등 300여 명의 대규모 군민 퍼포먼스로 아리랑 대합창의 무대가 펼쳐졌다. 가수 김다현과 이찬원의 초청 무대와 정선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가 이어지며 관람객들을 열광시켰다. 메인 무대 한편에서는 정선군 통합홍보관 부스가 마련되어 웰리스 관광도시 정선, 고향사랑기부제, 가리왕산 국가정원 홍보관을 운영하며 정선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정선을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9개 읍면에서 준비한 식당, 푸드트럭, 포장마차, 프리마켓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모니터 요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관광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운영되었다. 30개의 지역 홍보 부스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 한복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정선 지역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농특산물 홍보관을 통해 정선의 근간 산업인 농업을 홍보하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선에서 즐기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번 아리랑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정선아리랑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정선의 토속음식 시식 체험 행사를 통해 특색 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며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군은 지난해 최초로 다회용기 보급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해 일회 용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석에 설치된 반납부스에서는 1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수거됐으며 일회 용품 쓰레기는 지난해 대비 50%가량 감소했다. 이에 정선아리랑제에서 거둔 효과를 토대로 향후 정선 동강 알미꽃 축제, 북평면 로컬푸드 축제의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축제의 폐막식에는 가수 홍지윤과 코요테가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고 정선아리랑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다. 정선군은 내년 제50회 정선아리랑제로 반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유지하며 차별화된 정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선군립병원 본관 개원 등 새 단장. 외래 산부인과 개설, 양질 의료 서비스 제공 총력. 정선군은 10월 23일 정선군립병원 본관 개원식을 개최했다.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군립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에는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신장실을 개설하고 월 평균 236명의 투석 환자를 치료해 먼 지역까지 병원을 찾아가는 주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함께 병동 증축,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해왔다. 본관동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응급실, CT 엑스레이 산부인과, 약국, 2층에는 외래진료,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센터, 수술실, 회복실 등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매년 2억 원의 국비 지원과 동시에 12월부터 본격적인 외래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김주연 과장을 영입하고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의료진을 구성했으며 임산부 등록관리, 분만 예정 의료기관 연계, 고위험 임산부 상급 의료기관 연계 지원, 요실금 검사 등 종합적인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군은 올해 3월까지 요실금 검사 장비, COE 레이저, 태아 감시 장치 등 추가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진료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은 정선군립병원 본관 개원 및 산부인과 개설을 통해 폐광 지역의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동읍 예미 고성 연결 터널 기공식, 자연재해 위험 해소 및 교통편의 대폭 개선. 정선군은 11월 5일 신동읍 대박장터 일원에서 신동읍 예미 고성을 연결하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동읍 예미 고성 연결 터널 및 연결 도로 조성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적은 적설량에도 제설 작업이 어려워 교통이 통제되는 문제는 물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위험성이 높은 도로 환경 등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8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예산 확보 및 공사 준비를 마치고 국토비 25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자해 신동읍 예미리 산 23-2번지 1원 군도 6호선의 터널 740m, 접속도로 970m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동강휴양림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선군 각종 실적평가 우수기관. 정선군이 지난 10월부터 각종 실적,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됨과 더불어 수상을 하며 지역의 영예를 드높였다. 10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2024년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정선군이 생태관광자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간 자연 생태를 보호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의 가치를 직접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물가안전관리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상하수도요금 동결,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 물가안전 캠페인 등 지방 물가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인정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11월에는 2024년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의 명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경주에서 진행된 202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정선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군은 2010년 최초 지정된 정선아리랑 5일장 특구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아리랑과 연계한 5일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정선군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직영 운영 돌입, 지역 상생과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영 방식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통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연간 이용객 20만 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그간 위탁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문제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단은 직영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직영 운영 전환 시 연간 인건비를 6.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45% 절감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직영 전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영 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과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한 케이블카 운영 수익을 활용한 지역 상생 활동,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유영수 이사장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직영 운영은 단순한 관리 방식 변경을 넘어 지역 경제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 이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정책 토론회 개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발전 도모.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 군수는 12월 5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 협약식 MOU 발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협의회와 위원회의 업무 협약식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위해 양측 간 연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어촌 지역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협약 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농산어촌을 위기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뉴빌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제시하며 농산어촌 뉴빌딩 다부처 통합사업을 통한 지자체 자율적인 발전 모델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는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 증진 및 사회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이어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이재영 증평군 군수는 증평형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출산율 및 출생아 증가율을 끌어올린 성과를 공유하며 농산어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 두 번째 사례는 신혜정 정선군 보건소장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소개하였다. 오늘날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SOC 협력 강화. 정선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SOC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최봉용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도 SOC 정책관, 김동균 도 지역도시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천에서 삼척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비롯하여 주요 교통망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지방도 424호 회동에서 하안미 정비사업 8.34km, 국도 42호 열양에서 인계위험도로 개선사업 8km, 북실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0.4km, 남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0.7km 등 6개 사업지역 도로망 및 생활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최봉용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정선군은 교통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통망 확충 및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정선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선군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SOC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도로망 조기 연결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 주민들이 다 함께 행복한 국민고향 정선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10월 준공 목표. 정선군은 지난달 17일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 사업을 진행해 심사위원회의 작품심사를 통해 당선작 한 점과 입상작 한 점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입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번 당선작은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산이NC 건축사사무소의 공동수급 작품으로 연면적 26,847.97제곱미터, 청사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의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에 총 주차 대수는 435대다. 당선작은 정선 지역의 상징성과 독창성이 잘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저층부의 커뮤니티 공간과 업무 공간의 분리, 옥내 외동선, 향후 증축 확장성의 점수를 잘 받은 것으로 평가돼 심사위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2년 기준 총공사비 1,070억 원으로 그중 건축공사비 약 726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3년여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를 완료했다. 군은 향후 2025년 약 1년여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주민 설명회, 편입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 공간 마련, 친환경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휴식 공간 제공. 정선군은 정선읍 북실리 상하수도 사업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 친화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군도 2호선 도로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권역의 친환경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 담당 부서인 정선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관리동 내 녹지 공간을 체육시설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8월 공사를 시작해 11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진출입덱 로드 90m와 아트월, 운동기구, 티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실외정원으로 조성되었다. 군은 공공시설 부지 내 실외정원 조성을 통해 열린 청사 운영과 함께 미사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호 2호선 산책로와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증대시켰으며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시책 발굴 벤치마킹 우수 사례 선정. 대상 모바일 전자납부 안내문 발송 시스템 운영. 정선군은 지난달 3일 군청대회의실에서 2024년 시책 발굴 벤치마킹을 통해 제안된 창의적인 시책을 선정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책 발굴은 31개 부서에서 제출한 194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으며 PPT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은 세무과의 모바일 전자납부 안내문 발송 시스템 운영이 차지했다. 이 시책은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종이 고지서 제작 출력에 드는 행정력을 절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열양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설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창출하는 시책으로 주목받았다. 우수상은 농업정책과에서 기후 문제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빈집의 변신, 공유 숙박 프로젝트와 청년 공동주택 무상 임대 시책이 각각 차지했다. 이 두 시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창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은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 나은 정선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향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박차. 붕괴 위험 지역 안전 확보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정선군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향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토사 유출과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향교 급경사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1억 7,600만 원을 투입. 정선읍 봉양리 25-3번지 1원 5,800제곱미터의 급경사지를 정비한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해당 지역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 올해 1월 보상 협의를 마치고 4월 계약 심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낙석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간 15,000여 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위험 지역이 많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한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농특산물을 홍보하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추진. 정선군은 지역 농가 공경영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상품의 브랜딩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쇼핑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비대면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농가공 경영체 관계자 등 교육생 18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4회에 걸쳐 온라인 마케팅 방법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G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은 인스타, 틱톡 등 쇼폼의 마케팅 사례부터 실시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공략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며 가공, 판매 등 바쁜 일정으로 되면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는 교육생들이 녹화된 강의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게 해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전문 강사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추진해 지역의 소규모 농특산물 제조업체가 대규모 투자나 별도의 마케팅 비용 지출 없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온라인 방송 송출 등 전문 기술을 습득해 활용하도록 지원해왔으며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채널에 발맞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선군 일원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정선군, 서울 강동구, 강릉시 세계시군구간 우호협력. 정선군체육회 회장 강신열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일원에서 서울 강동구 체육회, 강릉시 체육회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친선교류전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친선교류전은 게이트볼, 파크골프, 수영, 탁구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대회 첫날 정선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식전 행사로 강동구 대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정선군리발이랑 예술단의 공연과 각 지역의 특산품 등 기념품 교환,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개회식 이후 참가 선수들은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이 일에는 선수들이 아리랑 센터를 방문,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을 관람했으며 정선아리랑 시장 견학을 마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신열 정선군체육회장은 강동구 강릉시와 생활체육 친선 교류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향후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5년도 농업정책협의회 개최. 정선 농업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정선군 농업회의소 회장 전용표에서는 22일 북평면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농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정선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 및 정책 발굴 사항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각 분과 위원회 축산분과 과수분과 원예분과 식량분과 친환경분과 농촌발전분과 귀농귀촌분과 등에서 실무회의와 농업회의소 이사회의를 거쳐 건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자재 반갑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축산농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시책 발굴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선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 및 개선 방안들을 2025년도 농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로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로 만드는 환경 친화 정선. 정선군은 자원재 활용과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2020년 12월 공동주택부터 시작하였고 2021년 12월에는 모든 주택의 확대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자원화하기 위해 올해 군에서는 도비 1억 1천만 원, 군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5월 정선읍 소재 공동주택 기계소에 4대, 8월에는 공동주택 3개소에 6대, 총 10대를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인식하고 자동 분류해 기기 1대당 300개 압착 보관이 가능하며 이렇게 압착 보관된 투명 페트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되어 중간 재활용 업체에 매각되고 있다. 이용자는 투명 페트병 1개당 포인트 10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RFID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경제 체계 구축 효과도 있다. 향후 군에서는 자원 재활용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보급 검토를 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01. 와와버스로 교통복지 유토피아 실현. 정선군은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내륙권 최초이자 전남 신안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군이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윤 추구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정화된 요금으로 운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이후 4년 동안의 운영 데이터 분석과 와와버스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선군만의 성과 지표를 개발해 향후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물론 와와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객은 연평균 약 14.3% 증가했고 2023년 기준 이용객 수는 86만 명에 달했으며 2020년 대비 약 155%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일평균 이용객 수도 공영제 이전보다 101.9%가 증가해 공영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공영제 이전 대비 고용 인원이 약 28.8% 증가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왔다. 이와 함께 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75개 노선으로 31.6% 확대되었으며 버스 대수도 22대에서 35대로 59.1% 증가해 산간 지역 특성상 이동해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버스 운영으로 공영제 이전 버스 운영 예산은 66억 원에서 공영제 시행 이후 55억 원으로 약 11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또한 존재한다.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으로 연간 4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 정선군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기버스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군민과 관광객의 와와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해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5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감소 편입 비용은 24억 원, 의료비 절감 편익은 10억 원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14개의 항목의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10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0일 개최한 버스 완전 공영제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노선 운영과 주요 노선의 확대 개편, 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 시행,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 공영버스를 활용한 지역 관광 연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공영버스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와와버스는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연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군민의 곁에서 달리고 있다. 군민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만족과 행복을 목표로 변함없이 정선의 곳곳을 다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국민 고향 정선 2024년 올해의 10대 뉴스 1위 아리아라리 뮤지컬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서 전 세계인의 극찬 2위 정선군 정선 군립도서관 개관식 개최 3위 국민 고향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대한민국 대표 촬영 명소 등극 4위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 4년 만에 이용객 2배 증가 5위 정선군 군립병원 신축 병동 개원 6위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객 전년 동기간 대비 38% 증가 7위 정선군 백종원 대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8위 정선 아리랑제 아리랑의 고향 국민고향 정선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황 9위 국민고향 정선 가을 하늘 담은 돌리네와 물결치는 은빛 억새향연 제29회 민둥산 은빛 척새축제 개최 10위 정선군 평생학습 도시 선정 독자마당 이전에 가보지 않은 세계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자. 장영기 아라리명예 기자. 작년 한 해 걸어온 갑진년의 길이 어느새 이미 지나온 과거의 길이 되었다. 을사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새 길이다. 마치 흰 눈이 덮인 아무도 걷지 않은 일은 새벽의 길을 나선 사람처럼 새 길을 뚫고 만들며 가야 한다. 도 혹은 길에 대한 상상력은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길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보지 않은 새 길이다. 길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철학자가 노자라고 한다면
이들이 말하는 길은 과거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결정론적인 길이었다. 하지만 장자는 노자로부터 역사적 의미를 제거하여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의 사유는 진보적이고 창발론적 길이기에 주목받을 만한 것이다. 장자가 도행지성. 이라는 주장으로 노자의 주장을 비판한다. 길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길도 인간이 여러 차례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새로운 길 역시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노자와 장자는 서로 생각 이상으로 거리가 있는 철학자들이다. 길은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던 노자가 길은 단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장자와 어떻게 같은 계열의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민속적 가문을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너는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포부를 내세운다. 각설하고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현재적 상황 컨텍스트와 고전적 본질 텍스트가 있다. 물론 양쪽을 다 참고하지만 시인 프로스트가 말한 두 갈래 길을 다 걸을 수가 없어 인간은 항상 안타까울 뿐이다. 두 길을 기웃거린다면 인생 장도의 방향은 이도 저도 못 이르러 목표 달성의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텍스트보다 현재적 시류인 콘텍스트를 크게 본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이 보전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된다. 아픔이 있고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가던 길로만 갈 수 있겠는가? 변화, 개혁, 새 창조가 새해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농민은 농민대로 새 품종, 새 흙, 새로운 농법으로 앞서가는 스마트팜 농부가 되어야 하고 각계각층이 새 길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장을 던져 길을 만들고 뚫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도행지성은 무리지열라고 했다. 도는 걸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 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물의 호칭만 불러서도 안 된다. 호명하고 믿고 실천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자. 을사년 시간의 길 위에서 우리는 뱀의 해를 맞았다. 뱀은 지혜로운 미물이다.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 같이 위태롭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정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끝으로 프랑스의 언어구조 학자 소시르는 어떤 사물의 기존 명칭이 생각 이상으로 깊게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랑그와 파롤이라고 말하며 기존에 약속되어 관례적으로 쓰던 언어를 랑그라고 하고 새로운 전문적이고 개성적 언어를 파롤이라고 말한다. 새해에는 우리가 각자 개성 있는 나만의 파롤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상, 뉴노멀의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면 어떨까?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새해 맞이의 마음가짐. 서덕웅 아라리명예 기자. 새로 맞는 2025년은 단기 4358년으로 을사년이다. 을사라 함은 갑을 병정무 기경신 임계의 십간과 자축 인묘진 사오 미신 유술해의 12지지를 차례대로 한 자씩을 떼어 두 자씩 짝을 맞추면 60회로 맞아떨어지는데 이를 60간지라 한다.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이 60살이 되면 태어난 을사년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여 환갑잔치를 하였던 것이다. 십간은 또 차례대로 강과 유로 나누니 갑병 무경 임의 다섯은 강이고 을정기 신계의 다섯은 유라했다. 12지는 또 양과 음으로 나누는데 12지의 각 글자가 뜻하는 짐승의 발톱의 수량이 양수 이꼬르 홀수이면 양이 되고 발톱이 음수 이꼬르 짝수이면 음이 되어 자쥐, 인범, 진용, 오말, 신원숭이, 술개는 발톱이 홀수라 양이고 축소, 묘토끼, 사뱀 혀가 둘, 미양, 유닭, 해돼지는 발톱이 짝수라 음이라 한다. 이상을 미루어 보면 을사년의 을은 부드러운 유이고 사는 짝수인 음이 되는 해라 을사년은 부드러운 뱀의 해라 할 수 있다. 뱀은 배로 움직임이 합쳐진 말로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란 뜻이다. 배로 기어가는 긴 모양과 독성 때문인지 뱀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뱀을 보면 왠지 징그럽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보듯 간악한 이미지도 강하다. 반면 뱀에게는 숭상의 측면도 있다. 새끼를 많이 낳기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꿈의 뱀을 보면 재물이나 자녀를 얻을 징조라고 해석하여 치유력을 가진 존재여서 의술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의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의사들은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의사의 특별한 상징으로 여겼으며 이것을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 불렀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신으로까지 추앙받게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항상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 환자에게 들이밀어 놀란 환자가 자가 치유를 하도록 했다. 덕분에 이 지팡이가 의학의 상징이 된 것이다.
성서에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표현이 있듯이 뱀은 현명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 문화에서 뱀은 재물을 지켜준다. 구렁이를 업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불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이처럼 뱀은 이중적 존재다. 뱀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 구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자취를 보면 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불사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특성은 환경 변화가 절대가 된 현대사회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죗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해 나가야 하고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새해 첫날은 많은 나라에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며칠을 공휴일로 쉬는 곳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새해 첫날 하루만 쉰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의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3일 휴일이 되었다. 설날의 의미는 나이 먹기가 서러워 설날, 새해가 선다 위신고, 설날 이빌이라는 등 설이 있다. 옛날에는 설날의 전날인 섣달금음날에 나이를 지킨다는 뜻으로 수세의 풍속이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졌다. 나이를 먹으면 서러운 일이니까 나이를 더 먹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의미도 되니까 인간의 바람 중에서도 으뜸가는 소원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이를 더 먹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면 섣달금음날이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하니 온 집안은 말할 나위도 없고 외양간 화장실 우물, 심지어 조상의 묘지에까지도 밤새도록 불을 밝혀 밤이 오는 것을 막으려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너무 많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여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란다. 시국도 수상하니 빨리빨리 새해가 밝아 뱀이 가진 예민한 감각과 지혜로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새해이기를 기대해본다. 자작나무 전윤호 시인. 왕놀이하는 인간들은 감투 쓰기 좋아했지.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사람들 괴롭혀야 얻는 저 부끄러운 이름들. 하지만 나무는 다르지. 흰머리 하늘로 우뚝 뻗어 길 잃은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저 자작나무. 정선에 가면 숲으로 서 있지. 세상 아무리 어지러워도 제발 길을 잃지 말라고 크게 쓴 느낌표로 반짝이고 있지. 그들을 만나면 먼저 공손히 인사하고 저 하얀 껍질에 편지를 써보시게. 하늘을 나는 말이 내려와 손을 잡고 끄덕끄덕 웃어줄 테니. 자작나무 관광지로 유명한 인제 용대리보다 좋은 자작나무 숲이 정선에 있다기에 찾아갔습니다. 고한과 사북에 걸쳐있는 백운산 자락에 정말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이 있더군요. 자작은 귀족의 여러 단계 중 네 번째 직위인데 나무가 품이 있어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설과 나무가 탈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낸다 해서 그리 부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숲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자작나무를 보면 아무래도 귀족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실컷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 역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입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북카페, 산꼬라이. 지은이 임길택, 서평 최서. 임기택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남기고 간 시. 겨울, 따뜻함, 도시락 그리고 연탄. 임길택 선생님의 시를 읽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그러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애잔한 맘에 눈이 무거워진다. 오롯이 정선 산골과 탄광마을에서 14년을 살다 먼 곳으로 가신 시인의 시를 읽는 동안 가난과 고통의 시간도 한 줄의 시로 태어났으니 이 또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저마다 힘든 시대를 살아내느라 애쓴 모두에게 그 시절은 참으로 힘든 날들이었다. 늦가을, 바람 끝 거칠어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 그 하늘 한 귀퉁이에 하루살이들 떼지어난다. 흔들림 속 작은 것들이 보여주는 살아있음. 작은 것들이 이끌어내는 그 흔들림 속 살아있음. 시, 늦가을에는 하루살이 때 흔들림 속 생명의 위대함을 살아있음으로 표현하였다. 작은 것들이 살아있어 흔들리고 때를 지어 나는 행위는 매나 독수리의 날갯짓만큼이나 살고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애잔함이 절로 느껴진다. 2024년 8월에 보리출판사에서 산꼬라이 고침판이 새로 나왔다. 사부급에 가면 최근에 조성된 임길택 문화거리가 있어 선생님을 추억하며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앞으로 선생님의 시집을 모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더없이 의미 있는 역사가 되리라 믿는다. 선생님을 기리며 시집, 탄광마을 아이들의 아버지 걸으시는 길을 적어본다. 빗물에 패인 자국 따라 까만 물 흐르는 길을 하느님도 걸어오실까요? 골목길 돌고 돌아 산과 맞닿는 곳, 안전뱅이 두 칸 방 우리 집까지 하느님도 걸어오실까요? 한밤중 라면 2개 싸들고 막장까지 가야 하는 아버지 길에 하느님은 정말로 함께 하실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탄광마을 아이들 똥 누고 가는 새도 함께 읽기를 추천하며 1980년대 사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시를 책으로 낸 아버지 월급 콩알만 안에 도 읽는 순간 미소 짓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13. 소망이 담긴 밥마실 이야기. 무엇이 되고 싶나? 은나나나나.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밥마실 놀이로 소원을 꿈꾼 옛 정선사람. 무엇이 되고 싶나? 은나나나나. 산신령이 되고 싶다. 은나나나나. 이 가락을 들으면 정말 맘껏 웃는 정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하하 하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물론 착착이라는 놀이 경험 때문이죠. 제게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일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래된 영화 필름이 찍찍 물결무늬를 흘리면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필름이 찍찍거려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 추억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밥마실 이야기입니다. 추수가 끝난 정선 겨울은 휴식이면서 일터였습니다. 정선 사람들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어쩌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겨울이면 농한기인데도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가족 경영이니 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냉이 봐수고, 삶 삶고, 자리 매고, 가만히 짜고, 나무 패고, 눈 쓸고. 왜 그리 일이 많던지요. 물론 이런 일은 밤낮이 따로 없었지요. 그러나 밤이면 특별히 마실 시간이 허용되었습니다. 마실은 가까운 이웃집에 놀러 가는 일인데요. 어머니와 큰아기들은 삶 삶는 핑계로 삼광주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마실 가고요. 청소년들은 놀러 마실 갑니다. 남성 어른들은 술 마시려고 농사일 의논 핑계대고 마실 가죠. 살을 애는 추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 밤마실에 얽힌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마실은 말 그대로 밤에 마실 가는 일이잖아요. 겨울이면 언제나 정선은 눈밭이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로지 착착이를 위한 일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밤마실을 갔냐고요? 바로 만남이라는 즐거움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유행이었고 다른 마땅한 놀이가 없었습니다. 또 남녀가 공동으로 만나 이성을 느끼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아래 위 2에서 3년 선후배도 놀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실 놀이가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기야 모든 일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설프고 잘하지 못하니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착착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아도 예의와 도덕은 철저했습니다. 어떤 불상사도 나지 않았거든요. 높은 재를 넘는 착착이 밤마실 착착이는 여럿이 모여 놀이할 때 손뼉을 착착 부딪힌다고 해서 부른 놀이 명칭입니다. 그 역사도 오래되었지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누나, 고모들도 하던 놀이입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배웠고요. 이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마을에 없던 시절이라 사람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 정선에서는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던 밤마실 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착착이 하러 마을 원정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원정 거리는 하룻밤에 걸어서 넘을 수 있는 고개 너머 마을입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과 미리 연락이 된 상태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산길을 걷거나 신장로를 걸어 제를 넘어갑니다. 점심을 먹고 몇 시간을 걸어간 터라 배가 고픕니다. 이를 알고 그 마을에서는 원정 온 친구들을 위해 메밀국죽 같은 음식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터라 푸지만 음식이 최고이죠.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면 그쪽 마을 사람들과 방에 모여 앉아놉니다. 어떨 때는 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착착이 놀이는 그렇게 마을과 마을로 전파되었습니다. 높은 재를 넘어가서 놀 정도로 참 열심히 놀았죠. 단순한 놀이 형태와 방법. 놀이 방법은 남녀가 여럿이 모입니다. 방 안을 빙 둘러 앉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모일 때도 있죠. 꼭 남녀가 한 명씩 사이에 끼도록 앉습니다. 이는 놀이를 더욱 재미있게 하려는 준비입니다. 착착이를 하는 나이대가 중 고등학교 때이니 이성에 막 눈이 뜰 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몇 가지 놀이 중에서 무엇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놀이는 돌아가는데요.
하나를 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되면 다른 놀이로 바꿉니다. 놀이 종류라야 두세 가지니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깊은 밤까지 놀 수 있었지요. 놀다가 잠시 멈추고 마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며 서울 갔다 온 누나나 삼촌이 들려준 서울 이야기도 나눕니다. 놀이를 하다가 박자에 맞춰 제대로 단어를 말하지 못하면 걸립니다. 너 걸렸어 라고 합니다. 사실 아는 단어는 일정한데 몇 번 돌아가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 말한 단어는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걸린 사람은 일어나서 노래를 유창하게 해야 합니다. 벌칙이 노래 한 곡 하는 일이거든요. 간혹 손뼉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요즘은 인디언 밥이라 하면서 등짝을 두드리는 벌칙을 주기도 합니다. 벌칙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놀이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놀이에서 말한 단어를 다시 말해도 됩니다. 단어를 댈 때도 박자와 동작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두 손바닥으로 양쪽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오른손 엄지를 치켜들고 왼손 엄지를 치켜들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후렴을 합창으로 말하고 후렴이 끝나면 해당 사람이 단어를 말하며 돌아가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때 무엇이 되고 싶나 은나나나나는 전체 후렴이고요. 해당 사람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은나나나나 처럼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직업이나 대상을 말하고 은나나나나를 외칩니다. I am 그라운드 이름 대기 착착 은 먼저 후렴을 대고 이어서 에 해당하는 이름을 대며 착착 이라고 하며 돌아갑니다. 이 나무 이름이라면 소나무가 착착, 대나무가 착착 하면서 이어서 돌죠. 은나나나 I am 그라운드의 의미. 놀이는 보통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나 은나나나나 I am 그라운드 이름 대기 착착 춘향이 놀이입니다. 모두 관련 뜻이 있겠지요. 무엇이 되고 싶나 은나나나나는 당연히 자기의 소원을 담은 얘기입니다. 보통 직업을 많이 대고요. 신선, 산신령, 강물, 설악, 산 같은 대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후렴의 은나나나나는 마치 아리랑, 쾌지나 칭칭난에 강강술래 등처럼 의미가 없거나 희석되어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I am 그라운드 이름 대기 착착 은 지식을 드러내는 놀이입니다. 나무 이름, 강 이름, 책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곡식 이름 등 한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착착은 손뼉을 칠 때 나는 소리를 말로 나타내고 손뼉도 치는 용어이고요. I am 그라운드는 영어로 볼 수 있는데 I am ground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자신의 영역이며 무대를 나타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죠. 그냥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공연 활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래서 웃으며 떠들고 노는 놀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춘향이 놀이는 강신무의 내림굿 형태를 빌린 놀이입니다. 춘향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손을 맞대고 앉아있고 옆에서 남원골 춘향 아씨 생일은 4월 초파일 이도령이 오셨으니 솔솔 내리시오. 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두 손바닥이 벌어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때 춘향아 춤을 춰라. 땅 짚고 뒤로 돌아라. 라고 시키면 다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 맞췄습니다. 미래가 궁금했겠죠. 정선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밤마실을 가서 놀면서 한겨울을 보냈습니다. 놀이 공동체로서 긴 겨울밤을 보내고 우정도 다졌습니다. 이 놀이는 시골에 갇힌 자신의 탈출구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도 함께했죠. 과연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은 이뤄졌을까요?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레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13. 황기 두부. 이혜영 정선맛 연구회 회원. 어릴 적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가 가장 먼저 만들던 음식이 두부였다. 두부를 만들고 나면 쌀이나 수수를 디딜방아에 찧어 시루에 떡을 찌고 다음으로 메밀이나 파틀탁에 걸러서 부침개를 만들고 빈대떡을 만드셨다. 그중 가장 잘 배운 두부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콩을 하루 전날에 찬물에 담가 불린 다음날 새벽 엄마는 맷돌에 콩을 갈고 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주시고 가마솥에 물이 끓으면 엄마는 갈아 놓은 콩물을 넣고 끓이신다. 다 끓어서 짤 때면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자루를 붙잡아 주시던 모습을 흐릿하게 보았다. 새벽이라 가마솥에서 나는 김이랑 불을 떼서 나는 연기가 합쳐져 마치 안개속 같은 곳에서 두부를 짜고 계신 두 분의 모습. 두부가 다 되면 따뜻할 때 자식들 먹이려고 깨우면 마지못해 일어나 눈을 비비며 두부를 먹었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으면서도 내색 않고 그저 많이 먹어라 하시며 바라보던 모습이 생각난다. 두부를 하고 나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마구간에 있는 소들도 배불리 먹는 날이다.
두부는 사람이 먹고 소들은 두부를 만들고 나온 비지와 촛물을 섞어 먹이기에 소에게는 영양식이며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이었다. 그렇게 만들던 두부가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 나와 힘들게 만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다. 그래도 그 맛이 그립거나 생각나면 지금도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이 만드시던 그 방법대로 만들어 본다.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힘들게 맷돌에 갈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만들지 않아 김도 덜 나고 연기도 나지 않아 눈물 콧물 흘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불 때 주시고 붙잡아 주시던 자루를 남편이 해주어서 손쉽게 두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되고 존경스럽다. 먹을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 모든 음식이 엄마 손이 가야 자식들 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두부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본다. 황기 두부. 재료 두부콩, 황기, 생수. 양념, 간수 소금에서 내린 소금물. 1. 황기는 물을 넉넉히 잡고 6시간 정도 달인다. 2. 콩은 찬물에 10시간 정도 불린다. 3. 콩과 물을 1일 비율로 갈아준다. 4. 솥에 황기 우린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간 콩을 넣어준다. 5. 끓어오르면 황기물을 조금씩 넣어 거품을 가라앉힌다. 6. 두부 자루를 찬물에 적셔서 죽대를 받치고 끓인 콩물을 애벌 짜준다. 7. 짜낸 콩물은 다시 솥에 붓고 불은 약불로 하고. 8. 간수를 넣고 살살 저은 후 뚜껑을 덮고 기다린다. 9. 콩물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촛물이 연노랗게 되면 초두부를 담아놓고. 10. 두부틀에 면보를 깔고 초두부를 담아 살짝 눌러주면 손두부가 완성된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정선맛연구회. 잿말랑 넘어 그 길 10. 정선 사람들이 소금 사러 가던 백봉령. 글 사진 권혜경. 백봉령은 임계면에서 동해시 신흥동을 연결하는 고개로 국도 42호선이 개통되기 이전까지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구시를 했다. 정선에서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옹기에 담아 지게에 지고 다니던 길로도 알려져 있고 동해의 북평장에서 사들인 소금을 정선으로 나르던 고갯길이었다. 동해안 사람보다 정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했던 까닭에 고갯길을 넘으면서 부르던 아라리 가사가 남아있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얼거매고 찍어매고 장치다리 곰배파리 노가지 나무지게 위에 엽전성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백봉령 옛길은 일제가 동해안 지역의 물자 수탈을 위해 산허리를 깎아서 비포장도로를 내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지형을 따라 숲을 따라 만들어진 옛길은 잊혀갔고 산허리를 깎아 낸 새 길을 사람들이 넘나들기 시작했다. 동해가 고향이시던 아버지가 백봉령의 길을 뚫는 공사의 인부로 일하시다가 이 산속에 와서 보니 이 동네가 양지 바르고 좋아 보여 여기에 터를 잡으셨대요. 지권리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김진근 83세 어르신은 지권리 근방에서 백봉령 옛길의 기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산증인이었다. 마을의 군대 분교를 개교할 때는 백봉령 너머에 있는 동해시 신흥에 있는 학교에서 책걸상을 나눠준다 해서 근방 주민들이 고개 아래 신흥으로 가서 책상과 걸상을 이고 지고 올라와 학교를 만들었어요. 김진근 어르신은 마을의 학교가 세워지던 그때 모두들 신이 나서 고갯길을 내려가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1970년도의 일이었고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군대 분교는 2013년 3월 폐교되었다. 지금은 국도 42호선이 포장이 되어 있지만 포장이 안 되어 있던 옛날에는 백봉령 옛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비포장길을 가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 김진근 어르신의 기억도 1990년 비포장길이 말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면서 잊혀갔다.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며 늙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산골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스러웠어요. 그래도 지금 살만한데 7년 전 먼저 간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요. 김진근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오늘이 백봉령을 오르내리며 소금을 사날랐던 선조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오늘 젊은 우리의 숙제인 듯 싶다.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 백봉령 주변은 정선과 동해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백봉령에서 정선 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임계면 지권리 일대가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고 있다. 50여 개의 돌린의 석회암 지대에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아서 웅덩이를 형성한 것과 함께 우발레 돌린해가 침식되어 2개 이상 연결된 기다란 와지를 이룬 형태가 발달했다.
강원 고생대구까지 질공원의 지질유산이며 2004년 4월 9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었다. 그 길, 그 사람. 3대에 걸쳐 백봉령을 지키는 김진근 어르신과 김기담 이장님. 어릴 적에는 집에서 지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동해 북평장으로 한 번에 2에서 3개씩 지고 팔러 다녔어요. 메주 지고 가는 아버지를 따라 장남인 저도 메주를 지고 함께 다녔는데 어찌나 힘이 들던지요. 아버지 김진근 어르신은 지권리에서 83년째 살고 계신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며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았다. 어려서부터 옥계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했었는데 주말이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백봉령을 올라 집에 왔다가 다시 월요일이면 옥계로 갔는데 그때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차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었지요. 지권리에서 나고 자란 김기담 59세 씨는 백봉령을 오르내리며 학교를 다녔다. 고향을 떠나 잠시 7년간 도시에서 생활한 것을 빼놓고는 고향 지킴이로 살고 있다. 지금 10년째 감옥리 이장으로 봉사 중이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리스로그인 공고. 체온을 올리는 동작.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추운 겨울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요가 연결 동작으로 따스한 겨울을 만들어 보세요. 아래의 동작은 순서에 따라 연결하며 1에서 5회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동작들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양발과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바르게 선다. 2. 양손을 하늘로 뻗어내고 복부와 엉덩이에 긴장감을 준다. 3. 양손을 어깨 너비로 열어내며 가슴을 확장시키고 상체와 손끝을 천천히 뒤쪽을 향해 밀어낸다. 만약 현기증이 있다면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4. 상체는 바닥을 향해 아래로 내려오고 꼬리뼈는 천장을 향해 밀어낸다. 만약 무릎이 펴기 힘들거나 허리가 아프다면 무릎을 살짝 굽혀서 진행한다. 5. 자연스레 복부에 긴장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척추를 늘리고 가능한 시선은 정면을 본다. 6. 오른쪽 발끝을 뒤쪽으로 멀리 뻗어내며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허리를 바르게 세워낸다. 7. 양손은 바닥에 어깨 너비로 내려놓고 왼쪽 발끝을 뒤쪽으로 밀어내며 발끝도 어깨 너비를 유지한다. 꼬리뼈는 천장을 향하게 밀어내며 뒤꿈치와 어깨를 바닥을 향해 강하게 눌러낸다. 8.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놓고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다. 9. 팔꿈치를 굽히면서 가슴을 양손 사이로 이동하고 복부와 허리에 긴장을 준다. 10. 상체를 정면을 향해 강하게 밀어내며 세워낸다. 11. 발끝을 세워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이 되도록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낸다. 12. 오른쪽 발을 양손 사이로 이동시켜 왼쪽 무릎과 발등은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를 바르게 세워낸다. 13. 왼쪽 발을 양손 사이로 당겨와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상체를 최대한 아래로 숙여낸다. 14. 상체를 세워내며 양손은 머리 위를 향해 뻗어낸다. 15.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호흡을 정돈한다. 위 동작은 여러 동작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며 진행하는 요가 시퀀스. 태양경배 자세를 남, 여, 노, 소 모두가 따라하기 쉽도록 변형하여 설명한 동작들입니다. 진행 중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진행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효과. 전신 이완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속적인 동작으로 심폐지구력 강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체온을 상승시킨다. 또한 식후에 진행하면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정보마당. (1월) 등록면허세 면허 납부의 달. 납세 의무자.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2025년 1월 16일에서 1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세율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문의사항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127 해당 읍 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신청 방법. 세무가 방문 또는 전화 033-560-2127. 인터넷 신청. 2025년 1월 16일부터. 위텍스 접속. www.watax.go. 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한 2025년 1월 31일까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전국은행 창구,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인터넷 모바일 앱 납부 위텍스, 지로.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고지서 발송됩니다.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 연납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2025년 제17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모집기간 2025년 1월 2일에서 2025년 1월 31일. 모집과정 및 인원, 사과전문학과, 40명 내외 20명 미만 10회강. 지원 자격,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 농업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완납환자, 24년도 자퇴생, 재적생 및 21에서 23년도 재적생 지원 불가. 접수 장소,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불가. 제출 서류, 입학지원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반명함 사진 2장. 서류 교부,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합격 발표, 2025년 2월 5일. 수요일 개별 통보. 교육 운영, 2025년 2월 13일에서 10월 23일. 교육비, 무료 자치회비 5만 원. 문의처 033-560-2716 또는 2851.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정선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소규모 축사. 지원 물량, 243동 주택 156동 비주택 19동, 주택 지분 계량 68동.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가구.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에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장소, 읍, 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359.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안내. 교육기간, 2025년 1월 6일 월요일에서 1월 24일 금요일. 교육장소, 정선아리랑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대상, 관내 거주 농업인. 이수방법,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등록부 등록 후 교육이수. 교육내용, 재배기술, 양봉관리기술, 번식 후 비육 후 사양관리,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 등. 문의처 033-560-2851 또는 2716. 2025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신청 안내. 운영기간 2025년 2월에서 8월. 운영과정 고추, 양봉, 자두, 사과. 20명 이하로 신청이 저조한 품목과정은 폐강. 운영장소,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 및 농업현장. 신청 대상, 정선군 관내 주민등록 농업인. 교육 신청, 2025년 1월 24일까지.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회지도팀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033-560-2851 또는 2716. 정선의 1월 농업정보. 식량작물, 상순,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10회당 5kg, 포트재배 10회당 3kg, 우량품종 자율교환. 밭작물 영농설계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봄감자, 옥수수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중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영농자재 소요량 파악 및 구입계획 수립.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밭작물 영농설계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옥수수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하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땅심 높이기, 객토, 볏짚 깔기, 퇴비 시용. 축분발 효퇴비 사용 10회, 기본 1톤, 돈분 2톤, 우분 3톤. 조기 재배용 옥수수 종자 및 자재 준비. 10회당 찰옥수수 1kg, 사료용 옥수수 2kg. 원예 및 특작. 상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과실 저장고 관리 및 선별 포장 출하. 약용작물 월동 관리.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중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약용작물 월동 관리, 과실 저장고 관리 및 선별 포장 출하, 온도 0에서 섭씨 3도, 습도 80에서 90% 관리,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하순, 고추 품종 선택 및 종자 구입, 약용작물 월동 관리, 일찍 가꾸기 육묘 온상 설치 및 종자 준비, 마늘 월동 관리, 배수구 정비, 스페 예방,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등 폭설 시 눈 쓸어내리기. 축산, 상순, 조사료 충분히 먹이기, 임신돼지의 비타민, 광물질 첨가 사료 먹이기, 가축의 호흡기병 예방, 가축질병 관찰 및 일광욕시키기, 돼지 콜레라 및 닭 뉴캐슬 자율 방역. 중순, 축사의 보온 및 환기, 10에서 섭씨 20도, 임신 가축 운동 및 비타민, 광물질 첨가 사료 먹이기, 구제역 예방 소독,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예찰. 하순, 한우 피부 손질, 축사의 보온과 환기시키기, 축사 톱밥 갈아주기, 5에서 10cm, 새끼 돼지 설사병 예방, 돼지 콜레라 및 닭 뉴캐슬 자율 방역.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2024-2025 절기 계절 접종 안내. 접종 백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65세 이상 어르신,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기한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 전 전화주세요.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1960년생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접종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출생연도 60년생부터 생일 상관없음. 접종 백신 23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 접종비 무료.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정선군립병원 외래산부인과 개설. 진료 개시 2024년 12월 2일에서. 진료시간 월금 08시 30분 17시 30분. 진료 내용 1. 임산부 산전 진찰 및 검사. 2. 산부인과 진료 및 교육 상담. 3. 여성건강검진센터 운영 부인과 검진, 여성암, 성병 등. 진료문의 033-592-3121 원무과. 치매안심센터 원격진료 운영 안내. 대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진료 일시. 첫째 주 목요일 14시 20분에서 16시 20분 정선읍. 둘째 주 목요일 14시에서 16시 고한읍. 장소. 정선읍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진료실. 고한읍 고한사북지소 진료실.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MMSE 점수, 처방 전, CT나 MRI 결과지. 내소 전 전화문의 요망. 문의사항,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033-560-2858. 강원특별자치도 질병관리청. 기침해절 피챌린지. 게임 안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침해절 수칙을 함께 따라해주세요. 올바른 기침해절 수칙. 1.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으로 마스크를 끌어와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2.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기. 실루엣에 맞춰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3. 기침, 재채기 후에는 비누로 손 씻기. 실루엣에 맞춰 깨끗이 씻은 손을 보여주세요.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 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북읍, 명도 온누리약국
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 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열양면. 조일약국 562-1390. 임계면.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생활법률 Q&A. Q. 저는 갑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갑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갑은 그 부동산이 실은 을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 신탁된 부동산으로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유이므로 부동산 가압류는 무효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법제 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이와 같은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 4조 제3항. 그리고 여기에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거래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 자체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년 4월 9월 선고 2009-2576-258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한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건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 판결,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여기서의 제3자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8-3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상담은 국번 없이 132. 제19회 2025 정선동강 할미꽃 축제 개최 안내. 축제명 제19회 2025 정선동강 할미꽃 축제. 기간 2025년 3월 21일에서 23일 3일간. 장소 동강생태학습장 일원 정선읍 동강로 2908. 주요 프로그램 예정. 동강할미꽃 시서화련, 사진전 황혼 결혼식 이벤트 패션쇼 세대공감 놀이터 슈퍼시니어 선발대회 야외 공연 등. 문의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3-560-2605. 정선장학회 2024년 11월 16일에서 2024년 12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1.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출양 정선군민의 100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유창오A 시스템 5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정선신협 신다정 3만. 정선읍 박영훈 3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출양 정선군 민해 3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봉양사리 천이종 3만.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하 5만. 깔끔한 우리집 사업단 3만. 새사모회 고용계 3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 이산사야 10만. 홍샘 수학 5만. 대림 농약자재센터 10만. 출양 정선군 민해 5만. 정선감리교회 10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강원주유소 김은주 5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주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대표 김진수 600만. 청솔 엔지니어링 대표 방윤현 400만. 상유재고택 10만. 이봉우 신협 5만.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 강원도청 이상현 10만.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정선군청 오세준 30만.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 주 기산전력 유은옥 10만. 정선읍 팝대성 측량 이승호 0000. 남면 무릉사리 주민일동 100만.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출양 정선군 민해 3만.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주 동호 엔지니어링 대표 정의권 1000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호 5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주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정선농협 1000만. 푸른 나무지역 가동센터 김미정 5만. 김원규 3만. 권호유 3만. 사북하나 어린이집 20만. 정선팜 4만. 주 정선레미콘 대표 강선주 200만.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알쓸세잡 공구.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을 아시나요?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부동산을 양도하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 손해보고 판다면 낼 세금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고 금매라든지 지분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드물다고 봐야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가액에서 취득 상속을 원인할 때의 가액을 차감해서 나오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취득할 때의 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최소한 10억은 넘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그 배우자분도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최소한 5억은 넘어야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이 상속세가 과세되는 최저한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이제 큰돈 들어갈 일도 없어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 강북의 부인 명의로 겸용주택 1에서 2층 상가, 3층은 부부 거주주택을 사서 상가는 임대를 놓고 그 임대 수익을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었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던가? 부인이 사고로 먼저 떠나게 되어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그 어느 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2년이 흘러버렸다. 남편은 시간이 흘러도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 않아 건물을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를 맡은 중개사가 알아본 결과 네 아들 세금이 2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에 그만 양도를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겸용주택을 취득한 지는 10년 가까이 되고 상속 후 양도차익이 5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컸던 모양이다. 만약 2년 전 부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가액 중 10억 원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지금처럼 양도세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감정가는 시가의 90%까지도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라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은 상속 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재산 그리고 사망 전 2년 이내 계좌 인출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채무 부담액 중 소명이 안 된 불분명 금액은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초과 시 추정 상속재산으로 가산한다. 상속 개시일 현재 남긴 재산이 하나 없는데도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망일 현재 망자와의 정리하지 못한 모든 세금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게 상속세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상속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무신고한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종결해 버린다. 이렇게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 부동산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정해져 버리니 나중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상속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을 올려놓을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고향사랑기부제 명단 생략. 2024년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난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lsogus777@korea.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우편 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을사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5년 1월 33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